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요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큰 상승이나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예측보다는 기준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 기준에 중점을 둬야 되는 이유가 인내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내심을 소모할 만한 그런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능력을 테스트를 해 봤더니 훨씬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인내심이라는 게 소모품이고 매일매일 채워지는 것이긴 하지만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하루에 3시간 정도 요게 한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업에 열중하시고 주식을 안 보시는 분들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제가 하는 사이트 그리고 유튜브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매일 주식을 보시니까 요런 사이트에 찾아오셨을 거고 이런 유튜브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매일 6시간 반 동안 이 시장을 보면서 이 기준이 없다면 '아 오늘은 어차피 내 종목 오르지도 않을 거야. 뭐 기대하지 말자.' 요런 것과 '왜 또 안 올라? 미치겠네. 다른 종목도 많이 오르는데 상한가 간 종목들이 여러 개인데 왜 내 종목은 내리는 거지? 오늘 시장이 좋은데 왜 내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요 필요한 3시간을 여기서 다 써 버립니다, 의미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 나 주식 투자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이런 기억이 남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전혀 실익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낭비였다는 거 그거를 알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매일 스트레스만 받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내가 주식 10 년을 했는데 20 년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지만 결과는 뭐냐면 그동안에 발전적인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 이런 냉정한 현실을 깨닫게 되면 다행인데 평생 못 깨닫고 계속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시다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고 지금의 기준은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오르면 다행이지만 오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요 범위에서 있다는 것은 이 볼린저 밴드의 범위는 상하로 2.5%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벗어날 확률이 2.5%에 불과하다. 그럼 전체 거래일로 따졌을 때 230 거래일 되는데 이게 한 7일? 예, 7일 정도로 잡아야 될 겁니다. 6일에서 7일.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확률이 6일에서 7일밖에 안 되는 뭐 짧은 시간이다.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개 합쳐봤자 예상을 벗어나는 변동 자체가 전체에서 5%. 그러니까 한 11일에서 12일 정도밖에 안 된다. 예상을 벗어나는 게.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요 2,800 선을 당장은 넘기기 어렵고 아래쪽으로도 2,600 선을 깨기가 어렵다. 예, 요 기준 아니 2,600 선보다는 높습니다. 2,680 정도? 예. 아니 60 2,650으로 하겠습니다. 2,650을 깨기는 당장 힘들다. 요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지수가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오르면 예 기대를 하지 말고 '조금 내리면 그래도 반등을 하겠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내심을 지켜가는 게 우리가 시장에서 올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로서는 예 그게 최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양호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코스피처럼 변동성 범위가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좁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매도라는 게 정말 기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만 거의 한 130조를 팔았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예, 그리고 뭐 삼성 오너가 엘가가 팔았던 물량이나 기타 법인이 매도한 물량이나 아니면 그 우리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팔았던 대주주 물량이나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을 돌게 하는 큰 손들이 빠져나간 자금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한 150조 정도 될 것이다. 그럼 전체 10%나 되는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그걸 개인 투자자들로 다 채웠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사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 평생 여유 자금이다.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떤 용도에 의해서 필요한 자금이 됩니다.
즉 편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6개월, 1년 이렇게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러면 이제 이 자금을 써야 될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예, 다행히 소득이 좋아져서 이 자금과 별도로 계속 돈이 시장에 불입이 된다, 이러면 괜찮은데, 오히려 반대로 뭔가 뭐 집을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다든지 등등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돈을 써야 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 타이밍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금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대외 변수와 무관하게, 실적과 무관하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은 종목들은 의외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같이 움직인다고 본다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개인 비중이 늘어났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여유 자금이 아닌 자금들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고 아니면 대출을 받든 이렇게 해서 수급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주기를 길게 갖고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요 매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떨어집니다. 짧게 주기가 짧아져 버립니다. 예, 반면에 그 큰 손들이 다 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고 이미 빠질 대로 빠진 중소형주들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뭐 빠져나가 봤자 큰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봤자 또 큰돈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상대적으로 낮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현상이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안 중소형주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수습을 하고 어떤 상승의 동력을 제공하려면 5월 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5월 말에도 기대했던 뭐 파운드리 미세 공정이나 이런 수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수 자체도 크게 기대할 건 없다. 그래서 계속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 이미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뭐 시가총액 400억 하고 이런 500억 하고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은 굉장히 부담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예, 조금 호흡을 짧게 하고, 왜냐하면 주기 자체가 짧으니까 통상적으로 2달 오르고 2달 내리던 게 지금은 거의 뭐 1달 오르고 1달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 먼저 오르고 탄력 좋은 종목을 잡는다면 괜찮지만 그냥 일반적인 종목을 잡는다면 이게 지수가 어느 정도 오르고 이제 꺾일 때쯤 돼서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기가 길 때는 차례가 돌아오는데 주기가 짧을 때는 차례가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리면서 같이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먹을 게 그렇게 없다.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짧게 대응하는 그런 게 요즘은 적절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수치화될 수가 없고 수치화되지도 않는 건데, 뭐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어떤 A라는 종목이 있으면 A라는 종목이 계속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루에 한 10만 주 거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10만 주씩 거래되는 종목이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한 100만 주씩 거래가 됩니다. 근데 충분히 올라가고 나서 거래량이 한 5천만 주가 터집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얼마나 털었는지 이건 모릅니다. 지들만 아는 거지.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고, 다만 고점에서 털었을 때 이런 겁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온다. 근데 요때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상당수 털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거래량 없이 내려왔다 그러면 못 털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지 그 이상의 어떤 수치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글쎄,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걸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공급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마찬가지로 뭐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요 그 뭐지? 이 공급 문제가 오래 갈 수는 없는 게 이게 돈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8인치 반도체. 이게 차량용 반도체에 쓰이던 건데 제가 예전에 테슬라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이 테슬라는 중앙 제어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한 개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하나만 있으면 다 제어가 가능하고 지금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은 뭐 이거 저기 브레이크 제어나 뭐 속도 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 자동차 센서부터 해서 각각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생산이 어려워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런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이번에 한번 혼쭐이 나서 뭐 재고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중앙 제어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고 이게 지금 그런 움직임 때문에 8인치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돼서 몸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즉 돈이 되니까 돈은 시간을 줄여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돈 안 되니까 8인치 반도체 생산량이 10년이 지나도 안 늘어날 게 돈이 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 문제는 돈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신속하게 해결된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 이 6개월이 작년 말부터 공급망 문제가 있었으니까 한 5월 정도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4월부터 물가의 기저효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작년 4월부터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4월, 5월 되면 물가 상승률도 수치적으로 많이 내려갈 겁니다. 여기에 공급망 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이때 되면 뭐 어떤 식으로든 휴전을 하든 아니면 러시아가 이기든 수습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는 늦어지고 있지만 5월 정도에는 지금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된다. 그럼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여건이 되느냐? 한 번은 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추이를 봐서 또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올해 총 미국에서는 3차례밖에 인상을 못 합니다. 지금 6차례, 7차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황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에서 5월 말 그 정도의 베팅을 할 만한 자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언론에서 다루는 예상대로 간다면 올해 내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언론이란 건 항상 뭐 후행적이고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쪽에만 기사가 나온다는 그런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뭐 국제 유가나 이런 부분이 상승하고 원자재 투기한 쪽에서 언론 쪽에 우리나라 언론 얘기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을 투입을 했을 때 그럼 지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도배가 될 거고 그런 전망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금리 인상 스케줄 시장 전망과 지금 공급망 문제가 4월, 5월에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그 관점이 만약에 언론에서 다루는 관점이 맞다면 올해 내내 주식 투자는 재미없을 겁니다. 예, 근데 제 관점이 맞다면 5월에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 예, 금은 20년을 본다면 20년 금값이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금이 20년에. 근데 요 10년을 뚝 자르니까 1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관점도 맞고 그리고 금은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질수록 매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저금리에 고정하는 과정이었고 인플레이션도 2008년 이후에 없었으니까 금값이 오르지 않았던 부분도 맞는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자 플러스 인플레니까 지금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금이. 네, 근데 뭐 20년 동안 10배가 오르고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인플레이션 해지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다. 근데 뭐 아주 기분 좋은 수익률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뭐 크게 오를 건 없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수렴한다라고 보면 예,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이 조금 낫다. 예, 근데 그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해서 크게 상승했던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예,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을 때랑 중국, 러시아, 인도 이런 애들이 금을 많이 갖고 있을 때랑 틀립니다. 금값을 올려주면 걔네들만 논하는 거니까 그럼 누가 올리겠습니까? 보통의 어떤 시세라는 것은 큰 거의 시세라는 것은 영미계 자금이 움직이는데 그걸 올려서 자기네들이 챙길 이익이 없으니까. 아니 이익을 나눠야 되니까 아마 동기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값은 인플레이션 수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컴투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컴투스로 가서 네, 컴투스가 단기간에 시세가 났습니다. 2배 정도 시세가 났는데 단기간 2배 정도 시세 났으면 요 매물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컴투스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뭐 매집을 해서 털고 이런 관점이 예, 통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만 넘어가도 그냥 시장에 따라서 호재에 따라서 악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러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인위적인 수급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이나 이런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컴투스의 지분 구조는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이익도 지금 가치에 걸맞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도 그 정도 되고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시장에서 이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이 10만 주를 던졌다라고 하시는데 예, 어제 9만 주, 어제가 아니라 31일에 9만 주.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뭐 3만 주, 4만 주 정도 샀고 팔고 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량은 아닌 것 같다. 예,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한 번 팔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터는 건 아니고 근데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나눠서 턴다 그러면 당분간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리고 자기네들도 싸게 파는 거는 지양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뭐 포트폴리오 조정 정도의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과정이니까 거의 확실하게 지금 방역을 풀어도 되지만 그냥 놔두는 거 어쨌든 임기 내에는 요 기조를 지키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5월부터는 요 방역이 해제가 될 것이고 방역 해제 이후에 게임주들, 인터넷주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접속자가 줄어드니까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그런 걸 반영했다라고 보면 요 시기에는 확진자가 새로운 변이가 나서 다시 탄력을 받던 시기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흐지부지 됐으니까 한참 그러니까 한참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작년 2분기부터 이미 줄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바닥이란 건 한 10만 원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기대치를 낮춰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게 최선의 대응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관심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노레이부터 살펴보면 제노레이가 기대 이상으로 오르는데 뭐 제가 이제 직접 주총에 참석한 건 아니지만 주총에 참석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주 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또 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잘 가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뭔가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될 것 같아서 차입을 해가지고 다 때려박는데 그 공장을 짓고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 기준으로 공장 짓고 가동하는데 한 2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 때려박고 한 그 사이 2년 사이에 변수가 나와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방에 쫙 가는 것보다 이렇게 따박따박 가는 게 좋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적 전망도 양호할 거고 1분기부터도 1분기에도 그렇고 그런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원익 물량 소화하고 이런 부분들도 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11,000원대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는 거. 당장은 뭐 크게 치고 갈 만한 요인이 없는 것 같은데 어 실적 발표하는 시기 그 시기에 시장도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5월 정도에는 반응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로조도 아주 준수합니다. 코로나 방역 끝나고 나면 좀 더 괜찮아질 건데 이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에너지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올려치기를 하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그래서 올해 양봉을 만들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런 패턴이 됩니다. 올해 이렇게 되든 아니면 올해 이 정도에서 그치고 내년에 이렇게 되든 예. 시세가 날 만한 어떤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 방역 해제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타이밍적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료 그리고 기업의 가치 증가분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까지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노레이는 매물 소화로 그렇고 요 인터로조는 요 변동성 범위 안에서 좁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뚫고 나가는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니까 요 안에서 한동안 에너지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고점들을 넘어서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역시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놀루션은 바닥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 뭐 지금 진단 키트가 없어서 못 살 정도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방역 해제한다 하더라도 요 다른 진단 키트 회사들과 달리 이 회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을 갖고 있고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제놀루션이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까지 잘못되면 기술 특례는 없어져야 마땅한 제도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6,000원대 매물이 두텁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걸 넘어서기는 어렵겠지만 하방 12,000원대에서의 또 경직성이 강하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 16,000원까지의 기대 수익과 12,000원까지의 리스크를 감안하면 약간은 매력이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 가까워질수록 매력이 없고 여기 가까워질수록 매력이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진플라임 옆으로 계속 기고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에너지 축적은 이런 기술적인 지표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번 반응이 올 거다 이렇게 보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예단을 할 수는 없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는 시점처럼 상승 중에 가까워져서 다시 동력을 찾는 시점과 요렇게 공방을
하다가 이제 좀 무너지는 이런 시점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우진 프라임의 실적 추이를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900억대에 불과한데, 지금 분기 순이익 추이를 보면 작년에 이제 시가총액 904억인데 작년에 225억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해 200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다 왔으니까 한번, 다만 이 변동성 범위가 좁아지고 여기서 약간의 시간을 끈다라고 봤을 때 한두 달 후에는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노레이, 제놀루션 아니고 인트로죠, 우진 프라임 이런 종목들이 5월 달에 한번 슈팅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뭐 이거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내심을 잘 지키시면, 그럼 그때까지 편안하게, 그 인내심을 못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오르기 직전에 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오르기 초반에 못 버티고 팔게 됩니다. 아, 이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아,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요때 인내심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진 프라임도 아주 좋은 상태고, 네, 그리고 상보. 예, 상보는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인데,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에너지를 축적하다가 쉬는 타이밍에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다시 가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한 8월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전에 2,500원이라도 가지면 아주 탄력이 있는 거지만, 뭐 이거 먹자고 중소형주에 접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한 2배 먹자고 가는 건데, 예, 그랬을 때 8월 정도 타이밍으로 보면 그 전까지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근데 8월 정도의 시세를 낼 만한 그런 이런 호흡이니까, 그리고 그 재료가 명확하니까, 예,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상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 실적도 보시면 실적도 이제 흑자로 안착이 됐고, 그리고 재무 구조도, 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재무 구조를 보시면 순자산이 294억이고 부채 비율이 255%에서, 그동안 주가도 양호했고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산이 돼가지고 순자산으로 바뀌어서, 예,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더해 나간다면, 올해 실적으로 더해지는 부분들이 뭐 못해도 한 50억 정도 된다고 보면, 순자산 600억 이상이 되면서 부채도 뭐 그 사이에 갚아 나간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평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급, 중소형주의 수급은 요 수순을 거칩니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중소형주들 보면 대부분 대출 불가입니다. 증거금 100%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많이 지르고 싶어도 못 지릅니다. 왜냐하면 좀 투기성 자본을 형성하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 사회 초년생이고 나이가 어린 투자자들 위주로 되는데, 먼저 이런 수순입니다.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면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아마 그냥 멀쩡한 기업에 들어가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스탁론을 씁니다. 예, 그러면 운용 자금이 2억 원 이상이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 이 2억 원 이상을 쓰게 되는데, 이런 투기성 자본이 들어오는 게 여기서 쓸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스탁론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네, 된다고 하더라도 상환 기간이 짧거나 담보 비율이 짧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겁 없이 움직이는 투기성 자본이 못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증거금 100%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뭐 적게는 300억대에서 600억 사이에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저렇게 흑자 전환하고, 제가 중소형주 중에서 흑자 전환하는 종목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동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흑자 전환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배당까지 하면 이제 증거금이
60% 정도로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배당까지 하면 50% 내려오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300억, 600억 정도 되는 자금에 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무모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2억 원씩 투자를 하는데 몰빵 투자를 해가지고 한 10명만 들어와도 20억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도 본인이 피땀 흘려서 벌고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가족들한테 돈 아껴가면서 모은 돈이 아니라 쉽게 형성된 돈입니다. 막 지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에서는 또 더 지를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구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2억, 20억, 10명만 해도 20억이고 이런 게 시세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올 때 한 번에 도약을 할 수 있고, 이게 또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증거금 100%짜리에서부터 시작해야, 증거금 100%짜리 중에서 멀쩡한 종목이 잘 없기 때문에 멀쩡한 종목을 골라내서 그 종목이 증거금 60%, 50%가 되는 과정까지를 갖고 가면 거의 틀림없이 큰 수익이 나더라. 예. 물론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런 거고, 상부도 이제 그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당장은 아니지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예, 이마트가 자회사 가치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물적 분할하면 주가가 내리는 거 아니냐, 할인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미 할인 받을 만큼 받아서 뭐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정 주가로 따지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3조 원, 시가총액 13조 원이 적정 주가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3조 9,443억. 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뭐 물적 분할이고 뭐고 다 반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주사가 갖고 있는 지분의 할인율은 통상적으로 잡았을 때 41%를 잡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10조 원짜리다.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정한 건데, 그러면 지분 가치가 한 50%를 갖고 있다. 여기서 다시 41%니까 한 2조 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10조 원짜리면. 그리고 SSG닷컴이 상장한다. 여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10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지분을 감안했을 때 2조 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타 계열사들, 저기 지마켓 글로벌이나 이런, 그리고 이마트 24, 뭐 이런 알짜 자회사들을 다 이렇게 해보면 최소로 잡아도 2조, 2조, 1조, 1조 하고 부동산 가치 이런 거 하면 13조 원이 나옵니다. 근데 3조 9천. 그러면 이런 회사가 이미 저평가 받을 대로 받은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한다고 더 할인을 받느냐? 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마트도 뭐 더 나빠질 게 없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방역 해제가 되면 오프라인 매출이 어느 정도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하고 SSG닷컴 상장하면서 일부 현금 회수하고 요런 수순을 밟는다면 뭐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예, 요런 생각이고, CJ제일제당은 조금 입장이 다른데, 그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근데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들이, 예, 다소 줄지 않을까, 아니면 일단 먹어보고 거기에 적응을 했으니까 계속 사 먹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그래서 방역이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끝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쯤 되면 슬슬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 왜냐면 치료법도 나오고 의료 체계도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조정을 받고 지금은 다시, 예, 이 과한 반영을 한 걸 또 그 수습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단기간에는 힘들 것 같고 기간 조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린 기간이 기니까 하락한 기간을 따져보면 요 8월부터 내려가지고 이때로 잡더라도 12월입니다. 4개월을 내렸습니다. 이 긴 주기로 내렸고 요때부터 요때까지 하면 4개월인데, 여기서 방향을 정한다 안 정한다 이게 당장 뭐 결정이 될 만한 상황도 아니니까, 예,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기 자체가 기니까. 예,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제분. 예, 대한제분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보다도 더 심한 저평가 상태인데 요 상단에서 부딪히고 있는 주봉 상단에서 부딪히고 있으니까 요 흐름이 당장은 치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금 수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른 것보다 동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올라가든 내년에 올라가든 동기가 있고 그 동기라는 게 결국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가장 유력한 방법이 대한제분이 상승하는 거. 대한제분 주가가 상승을 해서 여기 있는 7% 지분을 팔아서 그래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하는 그 시나리오가 유력하고 그러면 주가 갑자기 올라서 상속세 내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미 대한제분이 지금 적정 주가에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적정 주가 찾아가는데 시장에서 적정 주가를 찾은 거지 주가 조작이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주가까지 찾아가는 건 시간 문제다. 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분할 납부하면 되니까. 근데 5년 안에는 분명히 적정 주가를 찾을 것이고 당장 내야 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안에도 반응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껍데기만 있는 종목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건 무리지만 이렇게 근거가 있는 종목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뭐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제 가치를 찾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약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이전에 호기롭게 삼성전자 평생 가져갈 거다. 그리고 10만 원 가고 20만 원 가도 갖고 갈 거다. 이렇게 호기롭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에 정말 5월 이후로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고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돈다면 삼성전자는 그때 올라갈 동력이 만약에 없다는 전제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해질 거고 그러면서 주식 투자가 절대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삼성전자 외의 종목에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이런 추수는 누구나 다 겪는 건데 그나마 시장에서 살아남는 부류는 삼성전자로 시작하는 부류고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부류는 테마주로 먼저 시작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들이 나중에 시장에 아주 좋은 토양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이제 힘든 과정이 시작되는 거고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본전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에 몰린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보다는 수익을 주는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네라고 인지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어떤 처음에 시장에 진입할 때하고 다른 현실과 마주하면서 투자자가 되어가는 과정, 한국 시장에 적합한 그런 투자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의 온기가 뿌려지게 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당장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실적도 디램이 받쳐줘서 나쁘진 않겠지만 그 외에는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고 그런 상태가 상반기 내내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주가 역시 그런 부분과 동행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을 거고 오히려 어떤 악재나 이런 게 왔을 때는 더 내려갈 만한 6만 원대 중반 그리고 초반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신금속. 네, 영신금속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그 설비 투자를 할 만큼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현금이 돌지 않으니까 주가가 상승할 만한 뚜렷한 동력은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정치 테마주로 잠깐 반응이 있었었고 작년 6월에 그리고 그게 이제 유승민 관련주로 반응이 있었는데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니까 관련해서 또 약간의 뭐 어떤 반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뭔가 되려면 이제 부지 완료됐고 공장 설립하고 이러면 아직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올라가려면 그 전에 정치 테마나 이런 걸 타서 조금 개선된 흐름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보고 이 타이밍으로도 한번 솟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아니 솟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변동성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보다는 역시 에너지를 조금 더 모아서 가는 그러면 이 시점이 선거
막바지가 아닐까 뭐 요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쪽으로 한번 엮이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